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단장이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검찰 잡아가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광주 때, 노무현 탄핵 때, 그리고 국정농단,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과잉 행사에 대한 반발, 항의였어요. 전 이번도 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소위 지금까지의 검찰의 감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적할 수 있을 정도의 셀프 감찰이 부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럴 만한 사안들이 없지 않다고도 검찰도 제대로 했지만은 국민한테 만족을 못 준 건 사실이다.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을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감찰의 그 강도를 더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고. 한결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중천의 접대가 총장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한 동영상과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거명되지 않더라. 저는 제 개인 문제에 대해서 고소를 해본 적도 없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난을 엄청 해도 저는 고소를 한 번 안 했습니다만은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까지 국정감사 현장에 계셨던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정감사 초반에는요 정경심 교수에 관련된 수사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 또 윤 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하면서도 상당히 좀 답변에 조심스럽다라고 느낌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느끼시기는 어땠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과거의 국정감사가처럼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네.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는 그런 국정감사입니다. 더욱이 한국당에서 조국 안 나간다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 국정감사 하루 전에 나가니까 왜 비겁하게 나갔느냐고 따지는 네. 그런 국정감사에서 아무래도 맥이 좀 빠지고 알맹이가 없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은 벌써 이제 그 법사위원 이제 11년, 12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최고참입니다. 그래서 근데 2013년이었잖아요.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는 댓글 수사 관련 책임자로서 나와서 검찰 지도부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 오늘은 또 검찰 수장의 위치로 나왔습니다. 6년의 흐름, 시간이 많이 흐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2013년 윤석열 당시 여주 지청장에게 제가 원내대표로서 맨 첫 번째 질문을 안 하는데 저에게 좀 하라 해서 거기에서 답변을 끌어내가지고 네.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게 했고 촛불혁명을 발화시킨 예. 바로 장본인 윤석열 지청장이 이제 6년 후 검찰총장으로서 오늘 답변을 하게 되니까 저도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윤석열 총장이 제가 느끼기엔 다소 언성이 높아진 장면이 한두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박 의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최근에 윤중천 접대 관련 보도에 관련해서 의원님도 지적했고 또 금태섭 의원도 지적했고 또 김종민 의원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고소 취하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뉘앙스로도 느껴졌는데 그 질의를 하신 배경 왜 그렇게 질의하셨어요? 이제 금태섭 의원 순서가 있으니까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윤중천 접대 사건은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다고 하면은 검찰의 수장이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고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하라.
취하할 거냐 안 할 거냐 했더니 강하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똑같이 일면에 사과를 하면은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럼 바로는 그랬지만 박 의원님께서 느끼시기에도 역시 취한 안 할 것 같습니까? 느낌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은 이미 윤중천의 접대가 윤석열 총장에게는 없었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거고 기자도 소수가 있으면 기사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검찰총장이 이 기자를 고소하는 것은 취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윤 총장도 머지않아 그런 오해가 불식되기 때문에 취하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취할 것이다. 언론하고 싸우면 안 되죠. 조만간 네. 그런 발표가 나올까요? 입장이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올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제가 짐작하면은 되게 맞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분위기를 한번 전해 들었고요. 현장에 계셨었기 때문에 한번 조국 장관 가족 수사 관련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처리하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겠다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박 의원께서는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에서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도 질문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은 조국 피로증이 걸려 있다. 그리고 검찰 수사 역시 피로증에 있으니까 국민에게 검찰 개혁의 의지를 확실히 밝히는 것은 검찰이 신속 정확하게 수사를 마쳐야 된다라고 했더니 다른 수사처럼 꼭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종결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시한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한국당 의원들은 뇌종양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형외과에서 왜 의사의 이름도 병원의 이름도 없이 진단서가 나왔느냐. 네. 이건 신경외과에서 정식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총장은 아주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그 뇌종양에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환자 개인 신상 정보를 위해서 그러한 진단서 같은 것을 가족 본인 아니면 안 떼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검찰에 그러한 것을 제출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검찰로서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한 곳에 진단서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최소한 대학병원 유수에 2곳 내지 3곳의 진단서를 꼭 요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정확하게 검찰에서 밝힐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이 나쁘다고 하면은 재고할 사항도 많다 그렇게 봅니다. 재고할 사항이 많다라는 그 답변과 제가 하나 또 좀 추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정경심 교수 6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받은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신속히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병세에 따라서 재고도 가능하다는 것은 조만간에 신속히 할 때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를 박지원 의원님의 어떤 느낌상에는 판단에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희가 지금 속단해서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네. 사람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 서름이 나무 서름이라는 옛말처럼 저 같은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만약 그러한 진단서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검찰에서도 사람 냄새 나는 수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어디까지나 수사 당국인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람 냄새 나는 수사라는 말은 최근에 검찰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 인권 친화적인
수사에 어떤 비춰 본다면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진단서의 결과에 생명이 위협하고 또 그러한 중병이라고 하면은 저는 재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죠.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요. 법무부에 차관하고요. 그다음에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검찰개혁 국면에서 대통령이 진두지휘한다 혹은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대통령께서 전면에 진두지휘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조국 장관 사퇴 후에 네. 보다 본격적인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조국 장관이 물러났으면은 한국당과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갔는지 저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저는 조국 장관이 실제로 뭐 포토라인 또는 공개 소환 이런 것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 중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그러한 검찰청 앞에서 기념사진 찍고 공개 소환되는 사람이 100건이나 되나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개혁 요구를 하는 것은 수사 문화와 관행을 타파해야 된다. 그런데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예를 들면 심야 9시 넘어서는 수사하지 않는다. 별건 수사를 하지 않는다. 계속 불러내가지고 강압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개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과 조국 전 장관의 검찰 개혁은 상당수 진전됐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으로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강하게 추진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김호수 차관이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요. 지금 장관 대행인데 계속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장관이라도 되면 모르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정부 여당 중에 이제 정부 얘기했기 때문에 여당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조 장관 사퇴한 날 대통령이 송구하다고 두 차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럼 혹시 그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 청와대 참모들이나요? 또 여당의 그 최고 지도부들은 어떤 대통령 입에서 송구하다는 말까지 나오게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껴야 되고 어떤 입장이라든지 반응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국의 정치 문화는 책임 문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책임을 지고 당에서나 청와대 비서실에서 그러한 것을 발표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습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9.11 세계적인 테러가 났지만은 누구 하나 물러가지 않고 네. 수습 과정에 줄리안이라는 스타를 탄생시키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최소한 송구하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을 정도로 했다고 하면은 당과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응분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히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대통령의 행동을 옮기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어떤 입장 밝히는 건 뒤 늦었더라도 뭐 오늘 시점에서든 뭐 이후에라도 나왔어야 된 거 아니냐라는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성호 의원 같은 분도 지적을 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꼭 물러가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은 그런 책임을 통감해야만이 국민들도 또 대통령도 조금 가벼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그 박 의원께서 여론조사 결과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셨잖아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당 지지도 올라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럼 이런 시점이 타이밍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참모와 지도부들의 입장 표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인생살이를 하면서 과유불급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측근복은 없는데 야당복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황교안, 나경원, 한국당 대표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다시 광화문 집회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무슨 뭐 하야 등등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신들은 뭘 잘했냐? 그렇게 해서 역풍분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끝마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은 피로증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청년 실업, 사강예교, 멧돼지, 이 대북 문제 이런 것을 해야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올라가고 한국당은 내려간다. 이런 현상은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김오수 차관 입장 참 남차하게 됐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그 박지원 의원께서는요, 법무장관 그 후보군에 그 전해철 의원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본인은 총선 준비하고 있어요라고 그러는데도 재차 계속 언급을 하시고 있어요. 압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진짜 충정에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저는 진짜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전해철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일종의 개국공신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절실한 조국 장관 퇴임 후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또 국민적 요구도 모든 여론조사에 검찰개혁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예. 과거의 민정수석이나 법사위원으로서 그러한 좋은 경력과 경험과 능력을 가진 전해철 의원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지 제 바람이지 제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예. 근데 그 바람하고요 같은 어떤 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김우수 차관 어제 호출해서도 이런 얘기 하시면서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역할을 좀 하라는 식의 분위기가 느껴져서 혹시 법무부 장관은 상당 기간 좀 공석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그렇게 그 장관 대행 역할을 지금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책임 있게 하려면 해야 되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두 분의 법무장관을 보면은 박상기, 조국 두 분 다 비검찰 출신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김우수 차관이 사실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친정을 가혹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난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동안 잠깐 자료 화면이 나갔었는데요. 저 화면에 이제 인물들이 몇 명 나오는데요. 보시고 왼쪽에부터요 오른쪽까지 이제 의원들이 좀 나옵니다. 추미애, 전해철, 그다음 박범계, 박영선, 백승환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해철 의원의 그 대항마가 좀 보입니까? 저분들은 전부 네. 문재인 대통령 조각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다 거론됐던 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학자나 법조인도 좋지만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읽고 국회에서 잘 처리할 사람은 정치인 출신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다 훌륭한 분들이죠. 알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조국 포스트 조국 정국에선 패스트트랙을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올라간 것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권을 뭐 이렇게 쥐어잡은 키워드가 공수처입니다. 이 공수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이게 공수처 설치 법안이 도리어 검찰 외에 또 다른 검찰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니냐는 강하게 좀 비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것도 한국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개특 의원이고 검경 소위원입니다. 네. 거기에서 논의할 때 한국당에서 한 명의 의원만이 수사청을 신설해야지 공수처를 반대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상정할 때도 나경원 대표와
사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안대로가 아니고 국회에 들어와서 토론해서 조정해가지고 합의안을 상정시키자 했는데 국회를 버리고 광화문으로 나가버린 것은 한국당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그렇게 목매도 요구하던 조국 장관이 사퇴하니까 느닷없이 공수처는 안 된다. 이건 재집권 사령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공수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 3만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의 비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수처의 막강한 권한은 굉장히 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이건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이러한 권력형 비리를 어떻게 척결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은 조국 장관 일가족의 수사를 공수처로 금방 가져올 것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때는 이미 검찰에서도 수사가 끝났고 기소 여부가 결정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법안이 그렇게 빨리 됩니까? 예.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질 거라 하지만은 또 다른 시각에서는 대한신당이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신당이 캐스팅 진정한 숨은 캐스팅 보드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캐스팅 보트죠. 맞습니까? 예.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은 물론 권은희 의원 안을 내 가지고 지금 같이 협의하자라고 하지만은 반대 기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신당 10명의 의원이 민주당과 동조하느냐, 한국당과 동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물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 우리 유성엽 대표 같은 분은 처음 약속대로 선거구제 조정, 이 정개특위안과 동시 처리하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개혁은 가능한 것부터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빨리 처리하자 하는 생각인데 물론 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캐스팅 보트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먼저 이 공수처 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통과시키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리딩 파티가 돼요. 선도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냈을 때 당내에서 선배, 박 의원님 이러면서 안 돼요라고 좀 직접적으로 반대할 의원들이 좀 눈에 좀 생각이 드시나요? 뭐 그런 분도 있지만은 좀 더 신중하자 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제 더 토론을 해야죠. 또 제가 당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유성엽 대표의 결정을 존중해야죠. 그렇지만은 그 개혁의 방점을 찍어야만이 우리가 대한신당이 국민들로부터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기 한번 이제 조국 정국 이후에 정계 개편 부분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하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간의 회동 가능성도 좀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두 인물이 만나게 되면 보수야당 재편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낸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참 박근혜 탄핵, 5.18, 태블릿 PC 이러한 것을 한국당이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된다. 진짜 좋은 보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차기 총선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차기 총선을 생각해서 도로 한국당이 되려고 하는 황교안 대표와 함께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스탠스는 유승민 의원이 가장 보수로서 좋은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 내년 총선 전에는 합쳐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심도 있는 진단 잘 들었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